그날 밤, 추석 저녁 9시 30분. 부산의 바닷가 집 현관 앞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지은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딸은 없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도, 코트도, 차도 없이 주머니에 5만 원뿐인 채로 거리로 내몰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나는 근처 버스 정류장의 차가운 쇠벤치에 웅크려 앉아 밤을 새웠다. 그때 나는 17살,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가족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10년 후 그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절박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진 채로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된 순간 내 안의 상처가 다시 꿈틀거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침묵 속에 쌓인 배신과 선택의 대가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그 아픔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내 이름은 김지은, 지금 27살이다. 부산의 바닷가에서 자랐다. 집은 해운대 근처, 바다를 바로 앞에 둔 멋진 빌라였다. 큰 창문으로 파도가 보이고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하던 그 집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내가 10살 때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동생 지훈이는 겨우 2살, 어머니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간직한 사진들로만 알 뿐 아버지 민호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말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항만 회사에서 야근만 하다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잠들었다. 나는 지훈이를 돌보고 간단한 밥을 차리고 집을 지켰다. 우리 셋이 함께 치유될 거라 믿었다. 그런데 2년 후 내가 12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앉혀놓고 말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바로 수진 이모였다. 그달 안에 들어와 살며 딸 민지를 데려왔다. 민지는 10살, 시끄럽고 요구가 많았고 순식간에 집안의 중심이 됐다. 결혼식은 간단히 끝났다. 갑자기 새 엄마와 새 여동생이 생겼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민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말마다 제주도나 강원도로 여행을 계획했다. 내가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 늘 지은아, 지금 형편이 안 돼 이해해 라고 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새 옷, 새 핸드폰, 발레 학원, 뭐든 가능했다. 민지가 손가락질만 하면 샀다. 내 생일 선물은 자전거나 책에서 1만 원 상품권으로 바뀌었고 생일 축하해 한마디 던지곤 민지의 리사이틀 보러 나갔다. 수진 이모는 아버지 앞에서만 웃었다. 등 돌리면 가면이 벗겨졌다. 넌 감사할 줄 몰라. 우리가 해주는 게 얼만데 지붕 아래 사는 게 다행인 줄 알아. 김인지는 금세 따라했다. 13살쯤엔 아버지 앞에서 내게 눈을 흘기고 아버지는 그걸 귀엽다고 웃었다. 나는 최대한 피했다. 학교 성적은 완벽하게 유지했다. 학교가 유일한 안식처였다. 매일 오후 지훈이를 돌보고 숙제 도와주고 어머니가 읽어주던 동화를 읽어줬다. 그 애가 유일하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5년만 더. 하지만 차별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아버지는 내 우등상 시상식은 놓치지만 민지의 치어리딩 경기 보러 4시간을 운전했다. 대학 입시 준비 서적 사달라고 하면 돈이 빠듯해라고 했지만 2주 후 민지에게 새 노트북을 사줬다. 수진 이모는 내게 보석 도둑질이나 물건 파손 누명을 씌워 나를 혼내는 걸 즐겼다. 아버지는 이모 말을 의심 안 하고 사과해, 평화롭게 살자라고만 했다. 15살이 되니 집은 지뢰밭 같았다. 발소리 죽이며 다니고 방문을 잠그고 주말에 해운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한 푼도 모았다. 은밀한 은행 계좌와 매트리스 아래 숨긴 카운트다운 달력을 보며 18살까지만 일하고 중얼거렸다. 돌이켜보니 그날 밤은 예견됐어야 했다. 긴장감이 몇 년째 쌓였지만 17살에 그것도 추석에 쫓겨날 줄은 몰랐다. 아직 혈연이 아버지에게 의미 있을 거라 믿었다.
오산이었다. 17살 그해 집안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었다. 고3 성적 1등급 유지하며 주말마다 해운대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고 대학 지원서와 장학금 서류에 매달렸다. 부산대에서 조기 합격 통지서가 왔고 성적 유지하면 전액 장학금이 약속됐다. 처음으로 탈출구가 보였다. 민지는 15살, 세상을 놀이터처럼 살았다. 수업 절반 빠지고 시험 떨어지고 오후엔 쇼핑몰이나 바다에서 친구들과 쇼핑백 들고 왔다. 민지가 원하면 새 운동화, 새 폰, 콘서트 티켓. 돈 문제 없었다. 내가 입시 등록비 2만 원 도와달라고 하면 내 월급으로 해,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다. 민지가 그 대화를 듣고 웃다가 밀크쉐이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수진 이모는 나를 위협처럼 감시했다. 내가 대학 가면 아버지가 민지 지출을 깨달을 테니 통제를 유지하려 애썼다. 작은 공격이 시작됐다. 차 열쇠가 며칠 사라졌다가 빨래 바구니에서 나타났다. 내 돈으로 산 음식이 냉장고에서 사라졌다. 내가 너무 많이 먹어라고 아버지에게 고자질, 영수증에 내 이름 있는데도. 그러다 진짜 도둑질이 벌어졌다. 2년간 옷장 뒤 낡은 부츠에 숨긴 300만 원, 기숙사 보증금과 책값, 첫 달 생활비였다. 10월 어느 아침, 봉투가 비었다. 부엌에서 커피 타는 이모를 추궁했다. 이모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내가 썼겠지, 10대들은 무책임하니까 라고 했다. 아버지가 들어와 10초 듣고 이 비난 그만하고 학교 가라고 했다. 그날 오후 다른 은행에 새 계좌 열고 직접 입금 설정했다. 집에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게. 그들은 내가 없을 때 방을 뒤졌다. 돌아오면 서랍 반쯤 열리고 노트북 위치 바뀌고. 한 번은 장학금 통지서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또 한 번은 밤에 남자 데려왔다라고 고자질, 아버지가 내 말 안 듣고 사주 외출 금지. 지훈이 이제 9살, 다 봤다. 불 꺼진 후 내 방에 몰래 와서 아빠 왜 항상 이모랑 민지 말만 믿어? 라고 속삭이고 아래층 소리에 무서워하면 내 침대에 기어들었다. 답할 말 없어. 그냥 안아주고 전젠가 좋아질 거야 라고 약속했다. 추석 전 몇 주가 유난히 무거웠다. 저녁 식사 때 이모가 누군 전문대 가는 게 나을 텐데 라고 나를 노려보며 말하고 민지가 모두가 부산 떠날 만큼 똑똑한 건 아니지라고 비웃었다. 아버지는 변호 안 하고 화제 바꿨다. 나는 주말 더블 시프트 뛰고 통지서 학교 사물함에 숨기고 침대 밑에 비상 가방 챙겼다. 졸업까지만 버티자 최악은 7개월 괴롭히는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에게 아직 아버지다운 게 남아있을 거라, 혈연이 중요할 거라. 그 추석 밤이 내 착각을 깨웠다. 영원히 바뀐 밤이었다. 그해 추석은 아직도 악몽이다. 아침부터 테이블 세팅 도왔는데 이모가 관벽해야 해라고 친척들 올 테니 강요했다. 칠면조 대신 송편과 전 차리고 음료 채우고 학교 물어보는 친척에 부산대 장학금 받았어요 라고 자랑했다. 테이블 누구도 축하 안 했다. 아버지는 고개 한번 끄덕이고 민지에게 감자 전달. 이모가 민지의 새 치어 유니폼으로 화제 돌렸다. 그게 경고였다. 저녁 7시 끝나고 친척 8시 떠나며 이모 안고 민지 예쁘다고 했다. 나는 접시 치우기 시작. 아버지 거실로 축구 보러 갔다. 하루 최악 끝났다고 생각했다. 8시 30분, 복도에서 큰 울음소리. 드라마틱한 울음. 손 닦으며 나가보니 이모와 민지가 아버지 앞에 서서 울고 이모가 민지를 보호하듯 안고. 아버지 얼굴 붉어졌다. 나 보자마자 이모가 소리쳤다. 저 애가 위협했어. 오늘 밤 돈 안 주면 집 불태운다고. 민지가 더 세게 울며 고개 끄덕. 길바닥에 내몰릴 거라고 했어? 우리 미워해. 나는 얼어붙었다. 저녁 내내 한마디 안 했는데. 변명하려 입 열었지만 아버지 벌떡 일어나 나를 낯선 사람처럼 봤다. 이모 말 다 사실처럼. 지은아, 당장 나가. 오목에서 핏줄 솟으며 소리쳤다. 다시 보지 마.
아빠, 나 안. 닥쳐, 가까이 다가오며 끊었다. 내 거짓말 지겹다. 내 엄마 죽은 날부터 문제였어. 짐 싸서 나가 이모가 뒤에서 울며 불쏘시개. 위험해, 민호야. 더 못 살겠어,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 아버지 봤지만 어깨에 올려 태우던 그 사람은 없었다. 눈이 차가웠다. 자동으로 위층 올라가 손 떨려 문 열기 힘들었다. 비상 듀플백에 청바지 2벌, 스웨터 몇 개, 노트북 던져 넣었다. 핸드폰과 차 열쇠 책상에서 집었지만 내려오니 이모가 들고 가짜 눈물로 웃었다. 아버지 현관에서 기다렸다. 벽시계 9시 30분. 문획 열고 어깨 세게 밀쳤다. 11월 차가운 공기 벽처럼. 얇은 긴팔뿐이었다. 여기 지갑 내 뒷주머니서 빼서 5만 원만 남기고 던졌다. 이게 내 목이야. 의 떨리는 손으로 주었다. 아빠, 춥다. 나 17살이야. 문 쾅 닫히고 데드볼트 소리. 충격으로 서서 문 봤다. 지훈이 옆창에 나타나 울며 유리 두드리고 내 이름 불렀다. 이모가 팔 잡아 끌어갔다. 현관등 꺼졌다. 어둠 속 진입로 내려가 바닷바람이 스쳤다. 이가 덜덜 떨렸다. 핸드폰 없고, 코트 없고, 차 없고, 갈 데 없고. 5만 원이 웃겼다. 해운대 쪽으로 걸었다. 산책로 어둡고 빈, 가게 대부분 계절 끝나 닫음. 25번가 근처 덮개 버스 정류장 찾고 쇠벤치에 무릎 끌어안고 앉았다. 기온 떨어졌다. 차 지나갈 때마다 멈추길 기도했지만 몰린. 인생 최장밤, 하늘 회색될 때까지 멀리 파도 보며 가족의 날에 아버지가 날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나 생각했다. 그 밤, 바닷가 벤치에서 해 뜰 때까지 웅크렸다. 하늘 분홍될 때 같은 얇은 셔츠로 학교 5km 걸었다. 상담실 직행, 핸드폰 도둑 맞았어요 라고 거짓말하고 비상경찰 전화 빌렸다. 경찰 1시간 내 와서 보고서 작성, 신분증 재발급 번호 줬다. 학교 체육관 샤워실 빌려주고 깨끗한 스웨트셔츠 줬다. 그 작은 친절이 나를 지탱했다. 학점 충분해 1월 졸업. 행사 조용, 집사람 아무도 안 왔다. 서핑숍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 저축과 새 파트타임으로 아침 카페, 오후 과외, 주말 기념품 가게. 주 4시간 잠, 하지만 월세 항상 제때, 수업 안 빠짐. 다음 가을 부산대 전액 장학금과 보조금으로 시작. 처음 2년 새 직업 유지, 노포 마케팅 회사 인턴십 따고 2개로 줄임. 22살 주니어 디자이너, 24살 시니어 아트 디렉터. 인상금 전부 투자와 저축. 휴가 안 가고, 필요 없는 건 안 사고, 뒤 안 봤다. 떠난 주의 아버지, 이모, 민지 차단. 통화, 메시지, 소셜미디어 다 지훈이만 연락됐다. 12살 첫 폰으로 숨긴 계정 텍스트 다음 날부터. 10년간 그 메시지가 생명줄. 학교 사진, 성적표, 웃긴 짤, 3업데이트. 내가 옷과 책 돈 보낼 때 프리페이드 카드로, 다른 사람 모르게. 지훈이 안부 물으면 솔직히 안전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자랑스러워. 27살 되니 노력 결실 컸다. 관광 호스피탈리티 전문 부티크 광고 에이전시 창업. 알래스카 로드 작은 사무실에 직원 3명 시작. 2년 내 25명과 억대 계약. 마이애미 찰스턴 클라이언트 날아왔다. 에이전시 바닷가 새 빌딩 최상층 샀다. 내 코너 오피스 대서양 직면. 아래 2층 펜트하우스 샀다. 천장창, 모던 주방. 10대 때 지나며 약속한 집 성공이 상처 지우진 않았지만 갑옷됐다. 매일 아침 산책로 8km 달리고 발코니 저녁 먹고 파도 소리 들으며 잠, 가족 사랑 없이도 가질 수 있었다. 지훈이 작년 우등 졸업, 올해 전문대. 이제 더 숨기고 매일 텍스트. 내가 지킨 유일한 실, 그 집 모든 게 독이 아니란 증거. 나머지는 10년 한마디 안 들었다. 완벽한 삶 산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10년 순식간. 아버지 먼저 모든 걸 잃었다. 20년 동료가 질생일대 부동산 투자 유혹. 전단지의 2년 3배 수익, 프라이빗 비치 콘도, 요트 조기 퇴직. 아버지 완전 넘어감. 퇴직금 현금화, 집 담보 재대출, 쓰지 않는 보트까지. 18개월 내 다단계 사기 드러남. 연방수사, 계좌 동결, 돈 영원히 사라짐. 은행 압류 시작. 60일 후 바닷가 집 다른 사람 거. 수진 이모는 퇴거 통지 기다리지 않음. 공동계좌 공대자 디자이너 백 챙겨. 백트래시처럼 살 수 없어 라고 하고 몇 달 텍스트하던 이혼한 자동차 딜러 집으로. 다음 주 이혼 소송, 새 SUV 타고 마지막 카드 털어옷 사고 서명 잉크 마르기 전 성 바꿈. 아버지 싸움 없이 서명. 남은 게 없으니까. 민지가 가장 빠르고 추하게 무너졌다. 무제한 카드 없고 구원자 없어. 정오부터 술 마시고 기절까지. 파트타임 소매직 잦은 지각으로 잃고 월세 미납으로 아파트 이름. 음주운전 빨랐다. 첫째 우편함 긁고 둘째 신호등서 잠들고 셋째 새벽 2시 해운대에서 무표지 경찰차 충돌. 10년 내 세 번째는 중죄. 부산교도소 4개월, 연구 기록, 배경조사 영원히 불통. 채권자 전화 쇄도. 벌금, 변호사비, 점화장치, 소셜미디어 라이프스타일로 카드빚 2억 3천 넘음. 지훈이 마지막 소식으론 주단위 모텔 전전, 얼룩 카페투, 고장 아이스 머신, 키 흔들어야 잠기는 문. 아버지는 5년에 20살 늙음. 주말 데크에서 스테이크 굴던 사람. 이제 리나벤 몰 근처 슈퍼센터 야간 경비. 밤 11시부터 아침 7시. 헐거운 네이비 유니폼. 약한 손전등.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타버린 커피 마심. 무릎 나가고 혈압 높아 신부전 경고. 하지만 직업이 불켜는 유일. 쇠퇴 쇼핑몰 뒤 오래된 아파트 원룸새. 창살 창문. 금간인도. 이웃셋이 소리지름. 지훈이 18살 되자마자 떠나 그 지붕 아래 앉았다. 풀타임 일 잡고 캠퍼스 근처 스튜디오 이사, 모든 청구서 스스로. 마트서 우연히 아버지 만나면 눈 피하고 모른 척 웃음 가득하던 아버지, 이제 구부정 눈바닥. 세부는 지훈이 텍스트로 조금씩 내가 감당할 때 밤에 호기심 이겨 공공기록 검색. 직접 연락 없음. 문 영원히 닫혔다고. 그런데 10월 화요일 모든 게 다시 바뀜. 10월 화요일 오후 모르는 번호 전화. 보이스메일 보내려다 받음. 10년 안 들은 떨리는 목소리 내 이름 불렀다. 아버지. 늙고 피곤하고 절박. 민지랑 한 번만 봐. 급해라고. 다음날 알래스카 로드 공공카페에서 15분만 부탁. 본능 거스르며 동의. 폐쇄감 위해. 10시 정각 카페 들어감. 코너부스에 앉아있음. 아버지 유령 같음. 회색 머리, 마른 어깨, 빛바랜 작업 재킷 안 웅크려, 종이컵 쥔손 떨림. 민지 더 심함. 부은 얼굴, 붉고 한물 눈, 염색 금발뿌리 어두움. 오버사이즈 후디, 손톱 뜯어 피 나보자 둘 다 울음. 아버지 일어나 안으려, 한 발 물러나 맞은편 앉음. 테이블이 벽 같음. 아버지 먼저, 목소리 갈라짐.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민지 끼어들며 울부짖음. 미안해. 다 망쳤어. 서로 말 겹침. 아버지 아무도 없어. 건강 나빠. 혈압약 못 사라고. 민지 교도소. 면허 영원히. 마약 파는 모텔 울음. 돈 빌림. 숙소나 뭐든. 아버지 갚을게 약속. 민지 돈 주면 술 끊을게 맹세. 끝날 때까지 안 끊음. 말 느려지자 둘 눈 보며 차분히. 10년 전 17살 소녀 추석밤 5만 원만 주고 쫓아냈어. 너희 없이 멋진 삶 쌓았어. 끝났어. 다시 연락 마. 테이블 침묵 덮음. 아버지 입 열다 닫고 머리손에 묻음. 민지 깨진 소리 내고 바닥봄 일어나 안 마신 커피 두고 나감.
문종 소리와 함께 10월 밝은 햇살. 뒤 안 봄, 한 번도. 그게 마지막. 일부 가족 유대는 고칠 수 없음. 상처는 용서 없이도 치유됨. 거리만으로. 완전 절단이 가장 힘들고 최고 결정. 나 되게 해줌. 평화 지킬 가치 있음. 아버지 아직 야간 근무. 민지 여전히 방황. 수진 이모 어딘가 선택한 삼지훈이와 우리 방식으로 대화. 매일 아침 바다 소리 들으며 내 집에서 진짜 끝.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큰 교훈 주고 최강 복수는 그들 없이 잘 사는 거.